돈은 도구일 뿐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7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매일 아침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신다. 투자 수익률을 체크하고 예금 잔고를 살피고 주식 차트를 들여다본다. 충분히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까지 경제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혹시 내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많은 이가 말년에 평안을 잃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을 쥐고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젊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키우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그 돈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돈을 위해 잠 못 이루고,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돈으로 인해 친구를 의심하게 된다. 가진 것을 움켜쥘수록 두려움은 깊어진다. 혹시 사기를 당하면,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혹시 경기가 나빠지면, 끝없는 가정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반대로 나누고 베풀 때는 어떨까? 놀랍게도 마음이 더 풍족해진다. 적은 돈이라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넨 순간, 그 기쁨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행복감은 일정 수준까지만 비례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돈보다는 인간관계와 건강,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한 지인의 할아버지 이야기다.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동네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셨다.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인데 이렇게라도 써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며 웃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 밝은 빛이 흘렀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이웃과 나누는 작은 손길, 어려운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 반드시 돌아온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진정한 평안은 통장 잔고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서 비롯된다. 돈은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망치가 집을 짓는 목적이 아니듯 돈도 행복한 삶을 사는 수단이어야 한다. 말년의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말년을 결정한다. 인연은 뿌리처럼 깊이 지켜라.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그분 곁에는 예상 외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가족도 아니고 오랜 친구도 아닌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30년 전에 우리 집 큰아들이 아플 때 병원까지 업어주신 일이 아직도 고마워서요라며 밤새 지켜보겠다고 하셨다. 그때 그 어르신은 깨달았다. 세상에서 진짜 소중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흩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부모는 언젠가 떠나고, 형제는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진다. 이별과 이사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은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인연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이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당연하게 여긴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는 나무와 같아서 꾸준한 물과 영향이 없으면 말라간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소박한 한 끼가 바로 그 관계의 뿌리를 키우는 영양분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명절에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 지나가다 사온 작은 선물, 아플 때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서 깊은 뿌리가 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 잎을 틔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깊이는 깊어진다고 한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넓고 얕은 관계를 맺지만 노년에는 진정 소중한 몇 사람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평소에 인연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가 말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좌우한다. 실제로 인연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보면 늦은 나이에도 관계가 다시 꽃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학창시절 친구와 우연히 재회해서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거나 젊은 시절 직장 동료와 노년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심어둔 작은 씨앗들이 세월을 거쳐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남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은 어떨까? 성공을 이뤘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연은 필요할 때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안부 전화를 걸어보자.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자.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자. 이런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말년을 든든하게 받쳐줄 뿌리가 된다. 인연을 소중히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들의 말년은 따뜻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몸은 한 번 빌린 그릇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몸에 관해서만은 예외다. 한 지인의 이야기다. 40대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술자리도 많았고 운동할 시간은 없었다. 나중에 돈 벌면 건강도 챙기지라며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그런데 60을 갓 넘긴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 심장병이 동시에 찾아왔다. 쌓아둔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고 이제는 매일 약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그때 좀 더 몸을 아꼈더라면이라는 후회만 남았다. 건강은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가족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젊은 날에는 몸이 웬만한 무리를 견뎌주니까 과로와 욕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다. 젊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 정확히 그 대가를 요구한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간은 지방간이 되어 돌아오고 과로에 시달렸던 심장은 부정맥으로 신호를 보낸다. 늘 긴장 속에서 살았던 혈관은 고혈압이 되어 경고한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후 생사를 가르는 질병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고 변명해봐도 이미 늦다. 반대로 젊은 시절부터 절제와 꾸준한 돌봄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떨까?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게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본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최신 의료기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평생에 걸친 건전한 생활 습관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중요하다.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릇을 함부로 다루면 금이 가고 결국 깨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몸도 무리하게 쓰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왜 몸은 아프기 전까지 방치하는 걸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소화가 안 된다면 식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이런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망가진 건강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몸을 아끼고 돌보는 선택을 하자. 그릇을 깨뜨리면 삶의 즐거움도 함께 흩어진다. 몸을 아끼는 사람만이 노년에도 웃음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한 몸에 깃든 건강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말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말은 줄이고 귀는 열어라. 동네에서 만나면 모든 사람이 피해가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 악한 분은 아니었지만 한 번 마주치면 1시간은 좋게 붙잡혀야 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자랑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 걱정,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까지 쉼없이 쏟아내셨다. 들어주는 사람은 지치고 말하는 본인은 속이 시원하다고 여기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외로워지셨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할 말이 많아지지만 정작 존경받는 어른은 말이 적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옛말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리가 더욱 명확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해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주지만 어른이 되면 한마디 말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자녀에게 쏟아내는 잔소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보다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네 나이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자녀들은 점점 연락을 뜸하게 한다. 조언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던지는 불평과 걱정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된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상대방도 우울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꼭 필요한 말일까? 를 자문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다. 대신 귀를 열어보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같은 간단한 반응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위로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말로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가까워하려 한다고 한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 한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 젊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침묵의 힘도 놓치지 말자.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된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긴 존경을 낳는다.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기다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다. 말보다는 눈빛과 행동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다. 따뜻한 미소 하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강력할 때가 많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느냐를 아는 데 있다. 입을 닫을수록 마음의 무게가 더해지고 귀를 열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말년의 지혜는 말을 줄이고 들음을 늘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어른 곁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배움은 늙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다. 70 중반의 한 할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하시다.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까지 보신다.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죽기 전에 외국인과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어떤 젊은 사람보다 생기 있어 보인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어르신은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며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신다. 두 분의 차이는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온다. 세월이 흘러도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젊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자연을 자세히 살피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곧 배움이다. 오늘 처음 본 꽃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 손자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새로 생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모두 배움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물러나 고립된다.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로 새로운 것들을 차단하면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거리도 없어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을 놓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고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이어간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는 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배움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의 비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준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는 뿌듯함,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만족감.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노년을 빛나게 만든다. 오늘도 하나 배웠네라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의 하루는 절대 지루하지 않다. 시작이 늦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모차르트를 몰랐던 사람이 70에 클래식을 알아가는 기쁨, 평생 요리를 안 하던 남성이 은퇴 후 요리의 재미를 발견하는 즐거움. 새로운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이기는 것은 젊은 몸이 아니라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호기심 하나를 키워보자. 그것이 말년을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될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주변 사람들까지 밝게 비춘단. 나 정약용이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있을 때는 권력과 명예에 마음을 두었다. 그러나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학문에 대한 열정,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 이 모든 것이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첫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나는 유배지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굶주린 아이에게 나눠준 한 그릇 죽이 훗날 나에게 돌아온 따뜻한 정보다 더 값졌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둘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 형 정약전과 나는 학문의 길이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했다. 가까운 이와 멀어짐을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자연스러운 거리를 인정하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품어두어라. 셋째, 몸은 정신의 집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유배지의 춥고 험한 환경에서도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적당히 먹고 충분히 잤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하고 학문도 이어갈 수 있다. 넷째,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라. 유배지에서 만난 어민들과 농부들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삶의 지혜는 때로 경전의 가르침보다 깊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먼저 들으려 하라.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섯째, 죽는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라. 나는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의학서를 탐독하고 농법을 연구하고 제자들과 토론했다. 나이는 몸에만 들 뿐 정신에는 들지 않는다. 오늘 읽은 책 한 구절,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모두 배움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유배라는 시련 속에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학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다. 그대들의 말년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라.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인연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말며 몸을 아끼고 말을 줄이고 배움을 이어가라. 그리하면 비록 세상이 그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대 스스로는 떳떳하고 평온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